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동양어를 공부를 하게 되었나? 또 왜 침과 뜸을 공부하였나? 저는 이렇게 답을 하죠. 사람이 살면서 좀 더 나은 생을 찾을 수가 있을까? 좀 더 나은 생.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든 뭐 불교든 이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이렇게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조금 좋은 쪽으로,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좀 좋은 쪽으로, 좋은 운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운, 명리, 흔히들 말하는 사주, 또 사주를 보다 보니까 뭘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소위 이제 점을 치게 되는, 점을 공부하게 되고, 점을 공부하다 보니 내 명을 알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 뭐해? 그걸 바꿀 수가 있고, 소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 뭐 구성기학이다, 기문등갑이다. 이제 공부를 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 그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풍수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지어보고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풍수를 이제 가까이 하게 되더라.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도 아파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아파서 뭐 다친다든가 뭐 죽든가 이렇게 뭐 불의의 사고를 맞는다든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아픈 것, 병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병은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듯이 치료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고쳐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인자를 제대로 알면 인자상이하니 그 치도 역시 상이하다. 치도역리다. 치도역이다.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찾아보고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 병이 자연히 왔잖아요. 이 병이 뭐 큰 돈 들여서 병이 온 게 아니에요. 돈 하나도 안 들었는데 병이 왔다 이거야.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과격하게 몰아가지고 지가 어디 가서 처박았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처박았어. 이거는 지가 병을 이제 야기한 것이고 대부분의 병은 자신도 모르게 온다. 돈 안 들이고 저절로 와요. 마찬가지로 병이 나가는 것도 돈 안 들고 저절로 나는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다 보니 이 침과 뜸을 공부하게 되었다.
침과 뜸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면 침과 뜸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침과 뜸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죠. 그러면 현대의학 병원에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다. 한의사들이 이 한약방에서 한의학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느냐? 그랬으면 역시 좋겠죠. 많은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고 모든 아픈 것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의사 치자가 하는 일은 조그만 부분을 알고 있다. 조금 아주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병이 든 사람은 이 조금 알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은 자기 자신이 고칩니다. 자기 자신이 고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조그만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은 조금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불과하다. 돕는 것에. 이제 병을 치료를 하다 보면 임상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그 의사의 스승이다. 즉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하니까 낫더라. 이것이 이제 임상이죠, 임상. 이 임상의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 임상의 데이터를 이제 가장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병원이다. 현대병원이나 이제 현대의학 공공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독이에요, 독이다. 현대 약품이 전부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가스 아니었습니까? 독이었습니다, 독. 병은 균을 죽이는 그 독이다. 독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게 그 이 해부 생약. 사람의 몸을 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 죽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면제부를 제공해 준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국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막 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잠정적인 이 면제부를 주었기 때문에 이 현대병원이나 현대의약품으로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들은 이제 이 힘에서 밀린 거죠, 힘에서. 다 같이 이제 한의사, 양의사, 의사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 있는데 그 힘이라 말하면 재력, 또는 이 권력, 조직력 이런 부분에 이제 양의사한테 이 한의사가 밀려가지고 면제부가 이제 양의사가 제일 크면 한의사는 이제 면제부가 조금 있다. 역시 한의사도 마찬가지. 이제 치료하다가 많이 사람을 이제 살리지를 못하고 또 고치지를 못하는 또 빌비지하죠. 그런 것을 서로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양의가 할 수 있는 방법, 한의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다 그 병의 원인이 다 다르니 거기에 따라서 치법이 다 다르듯이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서로 그냥 잘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이제 몰두하지 않고 꼭 보면 서로 이제 싸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무면허 돌팔이, 저는 어차피 뭐 이제 이 철학자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치 자기가 하는 그 침술이나 덤술이 뭐 제일인 양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침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뜸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그 현대 의학이나 그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떤 그 기적적으로, 또한 그 나의 그 간절한 그 생명에 의한 그 희구, 그 생명에 대한 그 애착심, 그분의 마음이 사랑이 사랑. 그러한 이제 그 영적인 기운이 감응하여 그야말로 천분의 1의 확률로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제 이 침과 뜸을 이제 하게 되었다. 물론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침 하나 해봐야 10원도 안 돼요. 10원. 10원짜리 동전 있죠? 그 10원의 침 하나 값이 해봐야 돈으로 따지면 뭐 10원도 안 들어요. 10원. 뜸도 마찬가지야. 뜸도 그 뜸 하나 뜨는데 그 뭐 재료값 쑥 해봐야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뜸 한 통 5,000원짜리 한 통이면 1년 쓰도 남아. 그리고 침 하나 그 1,000개면 1,000개 그 뭐 10,000원 조금 넘는데 1년 쓸 거예요. 1년. 1년 쓰고 남는다고. 그러면 기껏 해봐야 돈 5,000원 10,000원이면 1년 내내 쓴다 이거야. 그거 쓰니까 돈도 별로 안 들고 그걸로 해서 또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리고 그 이제 잠재적인 그 어떤 힘, 사실상 이 그 발을 삐었다, 뭐 근육통이다, 삐었다, 근육통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 신경정세, 신경증, 이 근이나 이 신경증에서는 이 침이 탁월합니다. 침이. 우리 이제 그 스승님은 줄기세포, 현대의 의식으로 줄기세포를 붙일 수가 없다. 근데 침으로 줄기세포를 붙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임상의 데이터가 저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임상. 아픈 사람이 진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되지 않을 때, 그 아주 그 가는 그 침 하나가 이 신경을 이 신경을 다스린다면 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제 뜸도 마찬가지다. 뜸은 이제 특히 이제 좋은 것이 그 관절통이나 이 근육통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장기병, 오장육부병, 이제 오장육부병, 내 몸이 균형이 무너졌다. 균형이 무너져서 뭐 간심, 비폐, 신장, 이 사실 이 현대 의술로 이 간심, 비폐, 신에 이상이 생긴 것을 참고 치료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이 인체에는 아주 참 조물주가 참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제 우리 몸에 아주 이 혈명 자체에도 아주 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이 나쁘면 간위에 뜯더라. 아주 이름도 딱 쉽잖아요. 담이 안 좋으면 담위에 뜯더라. 심장이 안 좋다. 심위에 뜯더라.
횡격막 딸꾹질한다. 아, 격유에 뜸더라. 실제로 딸꾹질 멈춰지지 않잖아요. 병원에서 이 뇌출혈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먹는데 약 그 부작용으로 딸꾹질을 해요. 딸꾹질을 하면 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뭐물 먹는다든가 이 혓바닥을 누른다든가 이런 무식한 방법밖에 쓸 수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격유나 심유에 뜸을 뜬다든가 이 신문에 이 침을 찌른다든가 이러면 참 이 딸꾹질이 멈춘다. 놀랄 일이라니까. 간단한 일. 현대 의학으로 실제로 의사가 대책이 없어 그냥. 근데 거기 그 참 뜸을 한 방 뜬다든가 침을 한 방 찌렀을 때 딸꾹질이 멈췄다 이게. 그건 뭐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서 진짜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할 줄 알고 인정을 해. 인정할 줄 알고 그다음에 자기의 좋은 것을 또 알려줘서 많은 많은 이 중생들이 그걸 사용해서 참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고 또한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뭐 분명히 이 자격증이 있어요. 이 침술사자에는 침사 자격증이 있고 그러면은 이 구사 자격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 시험을 치질 않아. 자격증을 안 줘. 그렇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제가 참 이 수십 년 이게 평생을 공부하고 배운 이 지식이 결국은 사장되어 버리는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진짜 24시간 자나깨나 이 공부를 해서 얻은 이 지식, 지혜죠, 지혜.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이제 이 선각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역시 다 이게 사장이 돼버려요.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지, 그것이. 이것이 그냥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준되고 지식이 축적되고 전달이 되고 하면 우리 인간의 문화생활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겠네요. 임상의 기회가 또 닫혀 있잖아요, 임상의 기회. 제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병원에서 침뜸을 하라고 하나요? 하지 못하게 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의사가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몸에 찌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손발에는 찌를 수 있지만 등에 어떻게 찔러? 등에 유의를 찔러야 되는데 누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래 또 침 들고 뜸 들고 설쳐봐요. 병원에서 당장 하지 못하게 해. 그것 때문에 도지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게. 그 책임 소재를 물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이러한 것이 좋으면 해보자 이게. 해서 서로 간에 좋은 점을 시행해서 좋은 결과가 빚어지면 그야말로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게. 뭐 다른 게 행복이 아니다. 머리를 톱으로 잘라서 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수술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천만의 말씀. 용천에 그 온침을 가해서 머리에 수술하지 않고 뇌출혈이 일어난 환자를 뇌경색이 걸린 환자를 용천에 온침을 해서 나은 사례가 있다. 역시 이제 위험하죠. 왜? 면제가 되지 않을까?
면제부가 주지 않으니까 이거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왜? 잘못해서 일이 커지면 당장 뭐 검찰에 불려가고 뭐 바가지 쓰니까 누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면제부가 주어져야 한다 이거야. 해보자 이거야. 용천에 저 온침에서 사람의 치명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해보고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에 가는 도중에 해보는 거야. 해서 그 사람이 나왔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깨어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없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최소한도 3, 4시간이 걸린다 했어요. 이런 이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법적으로 구제되지 못하고 닫혀 있으니까 그야말로 참 이제 내 가족 그 가족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으로 그 이제 이 생활하시는 가운데 이제 아프다든가 본인 모르게 아프다 이제 그러한 것을 많이 이제 그 말씀하시면 그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동양 이제 오수를 이제 발휘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선택해보자, 찾아보자. 그것이 내가 이 공부를 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행히 이제 SNS 유튜브가 이제 있으니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는 그 내 개인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지식이나 이 공부에는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정통성. 우리 침산학구사가 돌파리를 면치 못하는 것이 뭐냐? 정통성이 없어, 정통성. 분명히 여기는 정통성이 있어야 돼. 뭐냐? 동양 철학. 우리나라로 말씀하면 이 단군왕금에서부터 시작된 그 태고 쪽의 역사, 그리고 이제 복희와 그 문왕, 우왕의 이 하도와 낙서를 통한 이 동양 철학, 음양오행의 사상. 이것이 이제 이 전수되어 내려왔죠. 이 전수가 있어야 돼요. 전수. 공부는 공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스승님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이 전수가 돼. 그래서 이 전통이 전수가 되어서 이제 스승님을 통하여 듣고 그로 인해 이제 전수가 되어서 여기에 이제 그 당시 나의 이 경험이 플러스가 된다. 이것이 다시 또 이 전수가 되었어.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정통성이 돼야 돼. 이러한 기반 하에 이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걸 이제 고수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지금 어디선가 이 침tum을 공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이 지금 이제 이 우수한 실력을 가졌지만 이제 이 대내외적으로 그 많은 핍박을 당하여 사실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근데
이와 같은 지식이 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외국,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사우스 베일로 대학에서는 그 차병원을 통하여 그 이제 박사과정이 이제 개설되었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해봐야 다 이 중국 의학이나 이 일본 의학이나 그다음에 그 일반 이제 그 정통성이 없는 이 심술이나 이런 것이 이제 그 플러스 여기 이제 이 현대의학이 가미되어 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당근 왕금을 위시하여 이런 그 복희와 그 문항의 그 하도와 낙서 이러한 것에 과연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참 드물다 이거예요. 저는 다행히 이제 운이 좋아서 참 그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고, 거의 이제 이 스승님한테서 이제 좋은 그 가르침을 배웠고, 또한 이제 그분들이 남기신 여러 가지 그 서적 이런 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또 후세들이 볼 수 있도록 책도 썼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미력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 전파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시청을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